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아주 미세한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 짧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사건 자체는요, 중립적입니다.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리고 바로 거기 일어난 일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당신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은 유독한 사람들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훨씬 더 급진적인 일을 함으로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게 유독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라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진짜 비밀은 정반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요? 드라마에 휘둘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떠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순간에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독한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아직 진정한 경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거울이죠. 당신이 여전히 인정받기 위해 평화를 흥정하고 있는 곳, 당신이 여전히 이해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곳, 당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게임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들은 시험하고 도발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미끼를 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그 주기에 갇힐 것이라는 것을요. 은밀한 비판, 수동적인 공격성 댓글, 걱정으로 가장한 비교, 이 모든 것은 당신을 그들의 감정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인 반응은요, 항상 방어적입니다. 당신은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방역하고 반박하고 자신도 게임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모든 반응은 시스템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모든 방어는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모든 정당화는 당신이 여전히 링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식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당신을 사로잡았을 때를 느낍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었을 때, 당신이 덫에 걸렸을 때를요.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틈새가 있습니다. 공간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제 모든 것을 바꾼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자유와 반응을 선택할 힘이 존재한다.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 공간은 은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것입니다. 신경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당신의 뇌가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방어하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고치고 증명하고 공격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피할 수 없는 반사작용처럼 반가쇠에서 곧바로 반응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멈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멈춤에 머무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의 힘은 전적으로 당신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게임도 없습니다. 방어가 없으면 효과적인 공격도 없습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으면 낚을 곳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사라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억눌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패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함정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독이 든 비판을 내뱉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당신을 폭발하게 하거나 움츠러들게 했던 그 말이죠. 그리고 자동적인 반응 대신 당신은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일종의 내려놓음, 얼음처럼 차가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관찰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듣습니다. 인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발이 느려진 영상으로 보이며 깨닫는 순간, 이것은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내가 강해져서가 아니다. 단지 나는 더 이상 이 게임의 규칙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체 대본이 당신이 역할을 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방어하지 않으면 그들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당화하지 않으면 그들은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으면 끌어당길 곳도 없습니다. 그들의 유독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마치 당신이 다른 주파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송신하고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채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죽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시작한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인식입니다. 그 드라마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스토리는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지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명확하게 볼 때 반응해야 할 필요성은 단순히 증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 틈새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이 공간에 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지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이 공간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를 위해 설계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즉각적인 반응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포식자를 보고 2초 동안 망설이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두려움이 촉발되고 몸이 반응하고 당신은 도망치거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독성이 강한 사람들은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험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수천 년 동안 생존을 위해 훈련된 당신의 신체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날카로운 비난, 계획된 자극, 표면적인 관심으로 꾸민 공격, 이 모든 것들이 한때 실제 위험을 알리도록 설계된 같은 경보 체계를 작동시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의 조상을 살려낸 바로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지금 당신을 반응의 악순환에 가두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맑은 생각을 빼앗으면서요. 그렇다면 유해한 사람이 당신을 자극할 때 당신의 신경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뇌의 편도체가 작동합니다. 이 뇌의 깊은 곳에 있는 구조는 언어보다도 생각보다도 오래된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기도 전에 위협을 감지해버립니다. 일단 활성화되면 나머지 뇌를 장악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부분인 전두엽이 꺼집니다. 정말로 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반응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 후에 당신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실제라고 믿는 위협에 반응한 것이었죠. 하지만 소수만이 이해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순수한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학습된 패턴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반응했을 때마다 비록 순간적이었더라도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뇌는 반응이 효과적이다라고 학습했습니다. 도발에 화내며 맞대응했거나 비난에 변명하며 자신을 지켰거나 상처받은 뒤 감정을 터뜨렸을 때마다 당신은 그 패턴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그 패턴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패턴은 재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생각해 봅시다. 바다는 표면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오르내립니다. 바람이 소리칩니다. 표면은 격렬하고 혼란스럽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아래 깊은 곳에서는 바다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며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폭풍은 바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단지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폭풍입니다. 당신의 감정들, 분노, 답답함, 두려움은 파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본 모습은 폭풍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파도를 잠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단지 평온함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실천법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통제입니다. 당신이 자극을 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맞대응하고 싶은 욕동이 들 때 이름 붙여주세요. 그냥 자신에게 말하세요. 이것은 신경계의 반응이지 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오래된 패턴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은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도 아닙니다. 단지 생물학적 경보가 울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단순한 행위가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응이다. 세 단어. 2초. 이 2초 동안 편도체의 지배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전두엽이 다시 작동합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화가 즉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은 느낌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선택할 힘을 가집니다. 여기에 매일의 적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 반응하지 않고 당신의 트리거를 검토하세요. 당신을 자극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어제였을 수도 몇 주 전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관찰하세요. 몸의 어디에서 자극을 느꼈나요? 가슴이었나요? 목이었나요? 배였나요? 그저 느껴보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고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느끼는 것과 반응하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화의 약속이 있습니다. 7일 안에 당신은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신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게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반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도 폭풍을 볼 수 있다고. 당신이 바다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당신이 수십 년간의 조건화를 몇 주 만에 재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선택지가 없다고 믿으면서요. 화내는 건 자동이라고, 반응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반응은 패턴이고 패턴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일반적 의미에서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악순환에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봅니다. 그들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숨을 쉽니다. 결국 그들은 지쳐갑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게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불은 꺼집니다. 하지만 기다리세요. 이제 당신은 실천법을 가졌습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합니다.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없이는 유해한 사람들은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조차도 여전히 당신의 기운을 빼앗을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침착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이 바뀌길 바라며 절대 당신에게 평화를 주지 않을 것들의 감정 에너지를 계속 쏟고 있으면서요. 이 방법은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환이 없으면 당신은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폭풍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완전히 관심을 잃게 됩니다. 이 마지막 진실을 깨달으면 당신은 더 이상 연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드라마를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게임도 끝납니다. 그러면 독성은 약해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갑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들의 시선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고요한 물처럼 될 때 그들이 원하던 반사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 당신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에게 비친 자기 자신의 혼돈을 봤을 뿐입니다. 깨진 거울은 자기 균열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른 깨진 거울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독성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제외하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종은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침묵은 어떨까요? 침묵은 모두 끝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반응 대신 거리를 선택할 때 그건 수동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강력한 힘인 에너지적 거절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져 갑니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낸 게 아니라 당신이 에너지적으로 맞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행복하려고 평화를 택했습니다. 이 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허공에 떨어져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를 보세요. 당신이 반응을 연출하는 것을 멈출 때 진정한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상의 전투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때 진정한 연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에 당신을 피곤하게 했던 그 말의 독은요,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이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마음의 평화입니다. 싸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싸움이 당신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폭풍과 절대 싸우지 않는 바다가 됩니다. 바다는 단지 바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만 해봐요 라고 말하는 건 이 뜻입니다. 제대로 의식하면서 한번 그 공간에 머물러 봐요.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꾸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아버린 것을 모르는 척할 수 없으니까요. 침묵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순간 자동 반응은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극이 오면 그것을 알아차려요. 매일 그 공간을 넓혀요. 3번 숨쉬기, 잠깐 멈추기, 이것만으로 당신의 마음이 그들의 드라마와 분리됩니다. 변화는 조용함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영리한 말로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논박도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말이 닿을 수 없는 깊은 침묵 속에서요. 그 결과는 독성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대치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의미해지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깨달았으니까요. 당신의 평안함을 증명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요. 바다는 폭풍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줬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걸 꼭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깨달음은 언제였나요? 언제 침묵이 말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나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깊은 깨달음은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다처럼 평온하게 있으세요.